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진짜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말을 믿고 버티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 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 행복해져야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겨우 만난 인연이 실은 썩은 동아줄이나 다름없다고 느껴진 적이 있나요? 저는 그 인연을 끊어낼 때 겁이 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너무나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인연이라는 건 스쳐 지나갈 수도 있고 돌아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세상에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날이 있는 분들께 제 인생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조금이나마 속 시원한 바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연 들려드릴게요. 저는 50대 초반의 여자고요.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고아원에 들어갔어요. 아버지는 얼굴도 몰랐거든요. 어머니는 일하던 공장에서 화재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상 돌아가셨을 거예요. 하지만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종 상태셨죠. 저는 어릴 때부터 가장 노릇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의젓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주말에 만들어주시는 요리를 눈여겨봤다가 직접 만들어 먹기도 했거든요. 주미야, 네가 나를 닮아서 손재주가 뛰어나긴 한가 보다. 어떻게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잘 만들었어? 넌 정말 기특한 아이야. 다른 애들은 투정 부리고 떼쓰는 나이인데 넌 벌써부터 혼자서 뭐든 하려고 하지 않니? 어머니가 저를 위해 피곤하게 일하시는데 도울 수 있는 건 뭐든 도와드려야죠. 대단한 요리도 아닌데 칭찬해 주시니까 쑥스럽네요. 사실 칭찬할 만한 건 아니지. 너도 해맑게 뛰어다니기나 해야 하는데 벌써부터 철이 들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내가 제대로 돌봐주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일찍 커버린 것 같구나. 어머님 미안하단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지금도 충분히 좋은 어머니시라니까요. 덕분에 저도 강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해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요리 중에서 가장 좋아했던 건 콩국수였습니다. 나름 다른 집과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역시 매콤한 고명을 올려 먹는다는 거였어요. 어머니랑 저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매운 음식을 먹고 풀었거든요. 땀이 주룩주룩 나고 콧물까지 질질 흘렀지만 속이 후련해서 좋았어요. 지금도 스트레스 받으면 매운 음식을 먹고 나는데요. 어머니와의 짧은 추억이 선명하게 떠오른답니다. 사실 어머니는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고 생각해요. 혼자서 저를 키워내셔야 했으니까요. 친정도 딱히 없으셨거든요. 솔직히 포기하고 싶은 나날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를 책임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답니다. 주미야, 너 준비물 사야 하지? 왜 숨기고 그래? 너 학교 다니면서 필요한 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말해라. 괜히 학교 가서 눈치 보다가 혼나지 말고. 너 키우려고 내가 돈 버는 건데 정작 네가 말도 못하고 있으면 어떡하니? 저는 어머니가 고생하시는 걸 알아서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딱 한 번 쓰고 버려질 준비물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알림장을 확인하실까봐 준비물 칸만 비워두기도 했죠. 하지만 어머니는 이런 제 마음을 알아챘나 봐요. 친구네 집에 찾아가서 정확한 준비물을 확인하고 돌아오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제 준비물을 구매하는 대신 본인이 직접 알뜰살뜰하게 사셨습니다. 공장 일만 다녀도 허덕이셨을 텐데 항상 부지런히 움직이고 계셨어요. 마트 세일 정보를 꼼꼼히 체크하셔서 제일 싼 날에 필요한 것만 사셨고요. 비닐봉투도 함부로 안 버리고 모아뒀다가 재활용하셨습니다. 새 옷 같은 건 아예 사지도 않으셨죠.
옷을 물려받거나 직접 꿰매 입으셨으니까요. 저는 정말 그런 어머니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전 정말 어머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이 계속 샘솟는 게 신기해요. 주민은 나 같은 사람 말고 훌륭한 사람 돼야지. 꿈은 크게 꿔야 하는 거야. 주민은 훨씬 잘 될 수 있을 거니까 벌써 낭비 걱정하지 말고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열심히 하면 된다. 어머니는 제가 존경한다는 뜻을 전하면 내심 기뻐하시면서도 반대하셨습니다. 제가 고생할까봐 걱정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나서 세상에 대한 배신감으로 치를 떨었어요. 우리 어머니처럼 노력하면서 사신 분이 또 안 계실 텐데 어떻게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지 야속했거든요. 어차피 열심히 살아봤자 돌아오는 게 없으니 비뚤어지겠다고 마음먹었죠. 하지만 그런 마음은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고아원에 들어간 이후에도 누나 노릇을 톡톡히 했거든요. 열악한 환경이라 마냥 의지할 구석을 찾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얘들아, 잘 시간인데 아직도 시끄럽게 떠들면 어떡해. 내일 누나 학교 가려면 일찍 자야 한단 말이야. 베개 싸움이든 뭐든 내일 일찍 일어나서 하는 걸로 하자. 너희 키 크려면 어차피 일찍 자야 한다니까? 솔직히 저도 어린 나이였는데요. 칭얼거리는 꼬맹이들을 보면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투정 부리는 애들 옆에 누워서 허리를 토닥여주고 땀으로 범벅된 애들 이불도 직접 갈아줬어요. 감기 기운 있는 애들이 있으면 물수건으로 이마를 식혀주기도 했죠. 아침마다 양치질 안 한 애들은 제가 손잡고 세면대 앞에 데려가서 같이 닦기도 했습니다. 애들이랑 같이 줄넘기하고 숨바꼭질하는데 제가 제일 먼저 더러워지고 옷이 찢어져도 아무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꼬맹이들이 밝게 웃어주면 다 괜찮았거든요. 저는 꼬맹이들을 위해 요리 솜씨를 발휘하기도 했어요. 꼬맹이들은 배꼽시계가 울리면 예민해져서 서로 짜증내고 다퉜으니까요. 이렇게 제가 씩씩하다 보니까 고아원 선생님들도 예뻐해 주셨습니다. 제가 입양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주민은 내가 여기서 일하는 동안 봤던 모든 애들 중에 가장 똑부러져. 얼른 입양 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어느 집을 가더라도 분명히 사랑받을 거야. 사람들하고 잘 어울릴 거고. 주미가 좋은 부모님을 만났으면 해. 그게 선생님 소원이야.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도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막막했을 때 선생님들 만나서 다시 웃을 수 있었어요. 선생님이 예쁘게 봐주시니까 저도 더 열심히 지내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 것 같아요. 고아원 선생님들이 저를 아껴주실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입양을 원하시는 분들은 보통 어린 나이를 기대하셨거든요. 물론 저도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당시 고아원에선 어린 축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포기하는 마음으로 지냈죠. 그래도 저는 고아원에서 만난 또래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어요. 물론 꼬맹이들과 놀아주는 것도 재밌었지만 같은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과는 분명히 달랐죠. 그 친구도 저를 많이 의지했어요. 나는 솔직히 밑바닥에서 굴러먹다가 들어온 거라 그냥 의식주만 제공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널 만나고 나서 세상이 나쁘지만은 않다는 걸 알게 됐어. 고아원에 들어와서 제일 좋은 건 너야. 이런 친구를 어디서 또 만나겠어? 너무 과찬이라 민망하다, 야. 너 지금 일부러 콩국수 해달라고 아첨하는 거지? 나 기분 좋아지라고. 그러면 내가 또 나서야지. 오늘도 맛있게 만들어줄게. 기대하고 있어. 저는 항상 어디를 가나 성숙하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친구 옆에 있을 때면 그 나이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저를 가까이서 보고 싶다는 부부가 있다는 거예요. 고아원에 후원해주시는 분들이었는데 그동안 고아원 선생님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아서 궁금하셨나 봐요. 저는 실망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침착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들뜨더라고요. 저는 후원자 부부가 오기로 한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날마다 깨끗하게 씻고 옷도 빨았죠. 괜히 냄새나거나 꼬질해 보여서 밉보이기 싫었거든요. 저도 내 집 이명 갈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하지만 막상 당일이 되었을 때 저는 또다시 피하고 싶은 운명의 소용돌이를 맞이하고 말았어요. 저는 후원자 부부 눈에 잘 보이기도 바빴는데요. 이상하게 고아원 꼬맹이들이 사고를 너무 많이 치는 거예요. 얘들아, 오늘 누나 중요한 날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말썽 피우면 어떡해. 제발 누나 좀 도와주라. 누나가 오늘 무사히 지나가면 맛있는 거 해줄게. 저는 어르고 달랬지만 꼬맹이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고아원에는 초등학교에서 쓰는 거랑 똑같은 급식차가 있었는데요. 글쎄 꼬맹이들이 급식차를 카트처럼 밀면서 달려오다가 기둥에 부딪힌 거예요. 음식물이 다 튀어나오고 난리가 났죠. 저는 꼬맹이들이 다칠까봐 말리고 있었기 때문에 음식물을 뒤집어 썼습니다. 도저히 후원자 부부를 마주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 거예요. 한치의 거짓 없이 말할게요. 진짜 화도 안 났고요. 그저 허망하기만 했습니다. 당연히 고아원 선생님들도 많이 실망스러워 하셨죠. 주미야, 오늘만 좀 조심하지. 그분들이 너를 데려가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만나뵈려고 그런 거야? 죄송합니다, 선생님. 일부러 자리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해주셨을 텐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신경 써주신 건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는 면목이 없었습니다. 꼬맹이들을 나무라기엔 그 애들도 깜짝 놀라서 미안해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후원자 부부가 저 대신 제 친구를 데려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였어요. 친구는 저 대신 기회를 잡은 거라 민망하게 여겼고 울기까지 했죠. 주미야, 너무 미안하다. 네가 얼마나 가고 싶어 했는지 내가 다 지켜봤는데 내가 생각해도 나보다는 네가 훨씬 착하고 좋은 앤데 내가 감히 이 기회를 가져가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 당연히 가져가도 되는 거지. 아예 이번 기회가 날아간 거면 모두한테 미안할 뻔했는데 네가 대신 가게 돼서 다행이지 뭐. 솔직한 마음으로는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친구는 저를 보러 자주 오겠다고 약속했지만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있을 거라고 믿었죠. 친구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바빴을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더 이상 입양은 기대도 하지 않게 됐어요. 대신 공부에 올인하기로 했죠. 그리고 잃을 것 없다는 각오로 살았더니 의대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의대에 들어갔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제 인생은 다시 시작인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정말 이를 갈며 공부했어요. 보통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기간이 수험생 때잖아요? 저는 대학 다니는 동안에도 그렇게 공부한 거예요. 제가 지금 가진 것과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다른 친구들이 꽈팅하고 놀러 다닐 때도 저는 과외 봐주러 다녔습니다. 주미야, 어차피 오늘 한번 논다고 해서 너를 뒤쫓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냥 같이 과팅 나가자. 오늘 나온 애들이 진짜 잘생겼다고 하던데? 어차피 우리 대학 졸업하면 평생 일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대학 다닐 때 좀 놀아봐야지. 그러게 주미야, 너 계속 그러다가 지쳐서 오히려 나중에 다 포기하게 될 수도 있어. 일상 속에서 적당히 이벤트가 있어야 열심히 나아갈 수 있는 힘도 가질 수 있는 거라고. 말은 고맙긴 한데 역시 나는 안 되겠어.
과외 일정 깨버리기엔 믿고 맡겨주신 학부모님한테 죄송하거든. 나 대신 너희끼리 재미있게 놀다 와. 너희 얼마나 즐거웠는지 전부 후기로 말해줘. 그러면 나도 기대하고 있을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놀기 위해 시간을 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친구들이 부러울 때도 있었어요. 문득 흔들릴 때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친구들처럼 기반이 단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치를 부릴 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같은 의대생과 교제를 하게 됐어요. 서로 같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교제하는 동안 크게 부딪히는 부분도 없어서 결혼까지 어렵지 않게 골인했답니다. 남편에겐 홀 시어머니가 계셨는데요. 저도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마음이 가더라고요. 시어머니 역시 제가 남편과 같은 의사라는 점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친정이 없다는 게 무슨 문제가 된다고 걱정을 한 거야. 며느라가, 너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아들하고 같은 직업을 가졌으니 정말 대단한 거다. 자부심을 가져라. 난 그런 걸로 트집 잡는 사람 아니야.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증거가 떡하니 있는데 뭐하러 눈에 불을 켜겠어. 저는 살면서 고아라는 이유로 편견에 맞서야 하는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주신 시어머니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그 마음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남편은 성형외과 의사였고 저는 내과 의사였는데요. 남편이 개원할 때 들어간 자금엔 제가 내과 의사로서 번 돈도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벌어오는 돈과 제가 버는 돈이 너무 차이가 난다면서 시어머니가 불만스러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같은 의사 며느리 들어왔다고 좋아했더니 어째 우리 아들이 뼈 빠지게 번 돈만 억울해지는 것 같구나. 설마 이런 배우자를 가졌다는 것을 감사하지 않고 입 싹 닫는 건 아니겠지? 그러면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쩐다니? 시어머니가 투덜거릴 때마다 황당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시어머니가 집안의 어른이셨기 때문에 최대한 큰 소리 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중간에서 조율해주기만을 원했죠. 하지만 남편은 시큰둥하더라고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식이었어요. 엄마가 저러시는 게 그렇게 신경 쓰여? 어차피 당신은 나랑 결혼한 거잖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는 거라고. 당사자인 내가 당신이 도와준 거 잊지 않고 고마우면 됐지. 어떻게 어머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거의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이야. 이러다가 어머님이 나를 눈엣가시로 생각하시기라도 하면 어떡해. 그러면 우리 부부 생활에도 영향이 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냥 악의 없이 엄마가 날 자랑하고 싶고 기특하게 생각하셔서 그래. 굳이 말리지 말고 기다려드리자. 설마 평생 저러시겠어? 금방 얌전해지실 거야. 그때까지만 참아드리면 돼. 저는 원래 어디 가서 화를 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최대한 사람들을 헤아려주고 싶고요. 아픈 사람들을 상대하는 직업이다 보니 인내심이 좋았습니다. 의대 다니던 시절 동기들도 저 같은 사람 처음 본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마음 놓고 쉬어야 할 공간인 집에서조차 귀찮게 하고 불편하게 하니까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매섭게 따져 물었어요. 어머님, 진짜 계속 이러실 거예요? 이 병원 오픈할 때 제 돈 들어간 거 잊으셨어요? 어머님이 사기당해서 날려먹어가지고 제 통장으로 대신 채웠잖아요. 이 병원이 잘 되고 있는 걸 자랑스러워해도 제가 해야지. 왜 어머님이 자꾸 저를 짓밟아가면서 자랑스러워하세요? 제 인생의 첫 폭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도 이렇게 격한 분노를 뿜어낼 줄 몰랐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언제 저를 괴롭혔냐는 듯이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다. 사기당했던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설마 며느리가 이렇게 우습게 할 줄이야? 안 그래도 아들 보기 미안해서 내가 얼마나 가슴 쳤는데. 누가 보면 제가 시어머니를 계속 구박한 줄 알았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서운해하시면서 펑펑 우셨거든요. 솔직히 저는 시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보다 황당한 마음이 더 컸어요. 그런데 남편이 더 기가 막히게 만들더라고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를 들쑤실 때는 말리지도 않고 관망하더니 이제 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꼭 우리 엄마를 눈물 나게 만들어야겠어? 엄마가 설마 당신 미워서 그랬겠냐고. 사람이 속뜻을 파악할 줄 알아야지. 왜 괜히 우리 엄마 아픈 손가락을 건드리는 거야? 당신 진짜 비겁하다. 누가 누구 보고 비겁을 말해? 그러길래 당신이 선을 그어줬으면 나도 폭발할 일이 없었잖아. 어머님이 아직 상황 파악 못하시는 것 같길래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는 객관적으로 상황 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기나 해. 남편도 병원 오픈할 때 제가 꽤 높은 비율로 도와준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뭐라고 말하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얌전해지셔서 마음 편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이번엔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오셨어요. 진짜 가지가지하는 방법으로 사람 귀찮게 만들더군요. 여보세요.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박주미라는 의사 있죠? 그 애가 바로 제 며느리예요. 어때요? 저한테 뭐라도 대접해야 할 것 같지 않아요? 여기 뭐 주스 같은 거 없어요? 빨리 갖다 주셔야죠. 시어머니는 우리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을 공략했습니다. 당연히 간호사들은 환자를 돌봐야 하니까 적당히 대해주고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병원에 아프다고 온 환자면 세심하게 살피는 게 맞겠지만 그냥 산책 나온 거나 다름없는 사람을 왜 챙기고 있겠어요? 시어머니가 로비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머물렀나 본데요. 그 어떤 간호사도 시어머니가 원하는 반응을 안 해준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존심이 단단히 상하셨죠. 저는 당시에 진료 보기도 바빴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다녀가셨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그런데 귀가했더니 시어머니가 현관 앞까지 나와 성화를 부르시더라고요. 너 다니는 병원 좀 이상하더라. 간호사들 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 너 존경도 못 받고 다녀? 내가 네 시어머니라고 밝혔는데도 달려오는 간호사가 아무도 없더라. 다들 지 할 일만 하기 바쁘더라고. 그분들이 제 시어머니란 이유로 왜 달려와요? 간호사분들도 환자 보느라 진짜 바빠요. 방해하시면 곤란하죠. 아마 제가 누구 며느리인지 궁금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다음부턴 이런 일로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야, 너 미친 거 아니냐? 며느리라는 게 시어머니를 존경해야 하는데 어떻게 무시당하고 온 걸 알면서도 방치할 수가 있어? 너 진짜 경우가 없구나. 저는 이 지경까지 오니까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분가를 제안했습니다. 이대로 살다간 제가 환자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격렬하게 반대하더군요. 우리 엄마 두고 분가하자고? 그렇게는 안 되지.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서 산 건 우리 엄마한테 효도하기 위해서 그랬던 건데 어떻게 우리 엄마를 버릴 수 있겠어? 당신은 그러면 어머님의 저 비상식적인 태도를 나보고 참고 살란 말이야? 병원은 나한테 직장인데 거기까지 찾아와서 기행을 벌이시잖아. 그건 좀 참아라. 젊은 사람들이 이해해주면서 살아야지. 무슨 일만 생기면 그렇게 선 긋고 살 거야? 당신 진짜 안 되겠다. 난 이러고 못 살아. 당신이나 열심히 이해하고 참아. 당신 병원에서 벌어진 일 아니라고 진짜 쉽게 말하네. 우리 이혼해. 이혼도 안 돼. 내가 이혼 딱지 붙이는 걸 알면 우리 엄마 얼마나 속상하겠어. 난 허락할 수 없어. 이혼 딱지 같은 소리 하네. 어머님 본인도 이혼하셨는데 아들이 이혼하는 모습을 못 볼 이유가 있어? 나 당신 같은 인간이랑 더는 같이 못 살아.
내가 변호사 통해야만 이혼해줄 건지 지금 당장 딱 말해. 남편은 자꾸만 고집을 부렸는데요. 제가 강하게 나갔더니 결국 이혼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병원 개원에 자금을 도왔기 때문에 재산 분할도 넉넉하게 받아낼 수 있었어요.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혼자 살다가 드디어 가정을 이룬 거였기 때문에 사실 이혼하고 나면 고독감에 시달릴 줄 알았습니다. 이젠 좀 누군가와 살 맞대고 살고 싶어서 결혼한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걱정과는 달랐어요. 이혼하니까 오히려 숨통이 확 트이더라고요. 오랜만에 가뿐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박 선생님, 요즘 따라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그동안 너무 피곤해 보이셔서 걱정 많았는데 다행이에요. 환자들을 챙기는 일이 중요한 만큼 박 선생님 건강관리도 잘하셔야 해요. 박 선생님 손에 많은 분들이 달려있잖아요. 그래야죠. 신경 써줘서 고맙네요. 저 혼자만 끙끙 앓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겉으로 다 티가 났을 줄은 몰랐어요. 이제 절 힘들게 하던 것들 다 제거해서 일에만 집중할 거예요. 많이 도와주세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박 선생님이 그렇게 각오를 다지시니까 저도 더 힘을 내야겠어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조차 제가 편안해 보인다고 말해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전 시어머니는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었어요. 우리 아들 이혼남 만들어 놓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냐면서 1인 시위 피켓까지 들고 병원에 몇 번 찾아왔거든요. 그렇다고 병원 앞에서 남들 보라고 시비하는 건 아니었고요. 병원 내부로 들어와서 저를 겁주기 위한 용도였습니다. 아마 본인도 딱히 일을 크게 벌릴 만한 용기는 없었을 거예요. 병원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려는 수작이었겠죠. 박주미 선생이 얼마나 무책임한 줄 아세요? 우리 아들도 의사인데요.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굉장히 곤란했습니다. 저렇게 사적으로도 책임감 없는 여자가 뭐 얼마나 대단하게 환자를 돌보겠어요. 진짜 근거도 없고 말 같지도 않은 시위였습니다. 당연히 병원 관계자들도 저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귀찮겠다고 걱정해줬어요. 그런데 환자들의 입장은 다르더라고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니까 불안감이 조성되고 만 거죠. 저는 병원 보안팀을 통해 몇 번 전 시어머니를 내쫓았는데요. 피켓 없이 병문안 노척하면서 들어와 환자들에게 속삭이고 다니는 것까지 일일이 말릴 순 없었습니다. 환자들을 치료해야 하는데 저랑 유대관계를 망쳐놓으려고 하니까 당장 제 업무뿐만 아니라 환자들한테도 민폐인 상황이었어요. 그나마 저한테 주기적으로 진료 보러 오시던 기업 사모님이 계셨는데요. 그분만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 선생이 무슨 고생이래요. 이렇게 환자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또 어디에 있다고. 제가 아들이 하나 있었다면 박 선생을 며느리로 삼고 싶었을 거예요. 저는 계속 박 선생 치료받고 싶으니까 괜히 상심하지 마세요. 사모님은 저를 며느리 삼고 싶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전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있는 걸 아시는 터라 위로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지해 주시는 환자분이 계시니까 전 시어머니로부터 벗어나 병원을 옮기기로 진지하게 마음먹었어요. 병원에서도 제가 진짜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해해 주더라고요. 저는 환자들한테 할 수 있는 최선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최대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의대 다니던 당시 저를 잘 봐주셨던 선배의 도움을 받아 병원을 옮겼어요. 다행히 새로운 병원도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도움을 받아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들하고도 잘 지낼 수 있었고요. 전 시어머니는 제가 어디로 옮긴 것까지는 몰랐는지 아니면 알게 됐더라도 더 이상 괴롭힐 생각이 없었는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그리고 저한테 힘이 되어주셨던 사모님도 저를 따라 병원을 옮겨와 주셨어요.
제가 박 선생 진료 계속 받고 싶다고 했던 말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한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저는 박 선생을 믿고 있어요. 여기서도 잘 부탁할게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제가 포기하지 않고 용기 낼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성심성의껏 봐드릴게요. 저를 따라와 주셨는데 후회 없는 선택이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인하니까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저한테 의미가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며 살았던 건 누구를 위한다기보다 제가 잘 먹고 잘 살아남기 위한 목표가 컸거든요. 그런데 의사로 근무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어느 날 사모님이 완치 판정을 받게 되셨습니다. 사모님은 악성 임파선암이었는데요. 초반에 발견한 덕분에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셨어요. 사모님은 본인도 고생스러우셨을 텐데 저한테 감사를 표하시더라고요. 역시 저는 박 선생을 의지하길 잘했다니까요. 덕분에 저한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나 다름없어요. 평생 박 선생한테 고마워하면서 살게요. 힘든 날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게 해준 건 전부 박 선생이에요. 열심히 따라와 주셔서 의미가 있었어요. 이제 가족분들도 한시름 놓으실 수 있겠네요. 마음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대로 말만 고맙다고 하기엔 너무 미안한데 우리 집에 한번 오시는 게 어때요? 서로 회포도 풀고 아름답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은인한테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 아니겠어요? 제가 진수성찬 준비해 놓을게요. 사모님은 저에게 너무 고맙다면서 집으로 꼭 초대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처음엔 정중하게 거절했는데요. 사모님이 워낙 간절하게 호소하시더라고요. 생명을 구해준 사람에게 병원비만 지불하고 끝낼 수는 없다는 거였죠. 결국 저는 고민 끝에 초대를 응하기로 했습니다. 사모님은 미리 언급하신 대로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진수성찬을 마련해 주셨더라고요. 사모님의 손주도 와 있길래 같이 먹으면 되겠다 싶었죠. 그런데 손주는 사모님표 콩국수를 먹고 싶다고 난리였어요. 할머니, 콩국수 해주세요. 지난번에도 다음에 해주겠다고 미루셨잖아요. 오늘 좋은 날이라고 음식 준비 많이 해주신 거면 콩국수 하나 추가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집에 손님이 많이 오셨잖아. 진짜 다음번에 꼭 해줄게. 오늘은 이대로 먹는 걸로 하자. 차라리 아까 말했으면 몰라도 이미 손님이 도착하셨는데 내가 기다리게 만들 수는 없어. 사모님은 당연히 저 때문에 거절하셨습니다. 손주는 곧 방학이 끝나서 본인도 돌아갈 텐데 언제쯤 다음이 오는 거냐며 서운해하더라고요. 저는 사모님에게 곰살맞게 구는 손주가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한마디 거들게 됐습니다. 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으니 콩국수 만들어주셔도 괜찮아요. 저도 손꼽게 좋아하는 음식이거든요. 사모님표 콩국수가 얼마나 맛있길래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결국 사모님은 저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콩국수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이왕 만들었으니 저에게도 나눠주셨죠. 그런데 매콤한 고명이 올라간 게 딱 우리 어머니 레시피더라고요. 저는 의사가 되고 나서 제 손으로 밥을 해먹은 지 너무 오래된 상태였어요. 마음속에서 깊이 그리워하던 맛이었죠. 사모님, 이 콩국수 어떻게 만드셨어요? 이 맛은 어디 가서도 찾지 못할 맛이라고 생각했는데 완전 제 잃어버린 어머니가 만들어주셨던 콩국수 같아요. 사모님은 잃어버린 어머니란 말을 의아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사고에서 발견되지 못하셨기 때문에 잃어버린 거라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사모님이 드시던 콩국수를 뱉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숨을 거치게 몰아시더라고요.
사모님은 눈을 부릅뜨시고는 고함을 지르듯 지금 꺼냈던 말이 전부 진짜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손주가 왜 그러냐고 당황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한치의 거짓 없이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제 어린 시절 이야기니까요. 왜 격하게 반응하시고 질문하시는 건지 당황스럽네요. 저는 사모님이 너무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시길래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거 뭐 특허라도 내려고 하는 콩국수 레시피인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사모님은 손주한테 당장 회장님을 불러오라고 하셨어요. 손주도 혼란스러워하면서 회장님을 찾으러 갔죠. 전 진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믿기지도 않고 멍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저한테 꼬박꼬박 박 선생이라고 부르시는 분이었거든요.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주기적으로 만났는데 이제 알아보게 되다니 등장 밑이 어둡단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네요. 박 선생이랑 제가 이토록 인연이 깊을 줄은 몰랐어요. 박 선생도 마찬가지겠죠. 알고 보니 제가 살려드린 사모님은 과거 고아원에 있던 시절에 저 대신 친구를 입양해 가셨던 후원자 부부셨습니다. 손주가 불러서 따라오신 회장님도 놀라시더라고요. 저 역시 깜짝 놀랐죠. 이렇게 닿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같이 있던 손주는 그 친구의 막둥이 자식이라고 설명해 주시더군요. 방학이라 사모님 댁에 놀러와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입양을 가고 나서도 저를 그리워했대요. 그리고 사모님에게 제가 만들어주던 콩국수 레시피를 알려주며 먹고 싶다고 했다더라고요. 그 레시피는 계속해서 전해져 손주가 좋아하는 레시피도 된 거고요. 친구는 현재 1년간 외국에 나가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내가 꼭 한국으로 불러드릴 테니까 만나봐요. 우리 딸이 고아원에 있을 때 박 선생을 많이 의지했나 보더라고요. 우리 집에 오고 나서 다른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됐는데도 항상 눈가 촉촉해져서 박 선생 이야기를 하곤 했거든요. 도대체 친구가 저를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어 했던 건지 사모님은 눈물까지 훔치셨습니다. 제가 입양하려고 했다가 취소하게 됐던 아이가 목숨을 살려주는 은인으로 성장하게 됐을 줄 몰랐네요. 안 그래도 박 선생을 고마워하고 있었지만 더 마음 깊이 감동하게 됐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박 선생에게 갚아나가고 싶네요. 순식간에 예상치도 못했던 사연이 밝혀져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에 묻고 살았던 어린 시절의 친구를 만나게 될 거라니 두근거리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친구가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한국에 귀국한 다음에 사모님 댁에서 재회하게 됐어요. 친구는 저랑 눈이 마주치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제 손을 부여잡고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주미야, 넌 그 당시에도 똑순이었는데 정말 잘 풀려서 다행이다. 사실 나는 너한테 항상 죄책감을 갖고 살았어.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 사실 너야말로 입양 갈 대상자였고 기대도 많이 했잖아. 알고 보니 제가 후원자 부부에게 입양 갈지 말지 정해지던 날에 꼬맹이들이 급식차를 갖고 놀았던 건 친구가 알려준 장난 때문이었습니다. 친구도 일부러 제 앞길을 막기 위해 알려줬던 건 아니고요. 그냥 급식차를 카트처럼 밀고 노는 게 재미있어서 철없이 알려준 거라고 했어요. 친구나 꼬맹이들이나 아무도 그런 일이 발생할 줄은 몰랐던 거죠. 친구는 본인 때문에 저의 운명이 바뀐 거라고 생각해서 입양되고 좋은 날을 보내면서도 가슴 한켠이 아팠나 봐요. 입양되고 나서 내가 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항상 찾아가고 싶었어. 그런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질서와 교양을 배우느라 정신없이 버텨내기 바빴던 것 같아. 너무 미안해. 시간이 이만큼이나 흘러서 전하는 사과지만 진심이라는 것만 알아줘. 친구는 연신 저한테 사과했는데요.
솔직히 와닿진 않았습니다. 친구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꼬맹이들 역시 고의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필이면 안 좋게 타이밍이 겹쳐서 발생한 거였죠. 네가 어떤 마음으로 사과하는 건지 모르는 건 아닌데 이제 그만 말해도 돼. 별로 네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우리가 그렇게 어렸는데 장난 좀 칠 수 있지. 주미, 넌 여전히 다정하고 속이 깊구나. 그래도 네가 원래 계획대로 입양됐더라면 좀 더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았을지도 모르잖아. 부족한 환경이라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았던 걸 수도 있어. 우리 둘 다 어릴 때 고생했는데 이렇게 여유롭게 살게 돼서 다행이야. 지난 시간이 아쉽지만 이렇게 다시 만난 것도 기쁘다. 친구는 용서해 주는 거냐고 다시 한번 물었는데요. 저는 용서하고 말고 할 일도 아니라고 대답해 줬습니다. 친구는 후원자였던 사모님과 회장님 밑에서 부족하지 않게 자라 재미교포와 연애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재벌집이라고 무조건 조건 봐가면서 결혼시키는 건 아니었나 봐요. 한국이랑 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유롭게 지내고 있다고 했죠. 어릴 때 같이 고생했던 친구가 잘 사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좋았습니다. 게다가 어릴 때는 제가 보살펴줘야 할 것 같고 손이 많이 가던 친구였는데 제가 만들어준 콩국수 레시피를 잊지 않고 사모님에게도 알려드렸다고 하니 뿌듯하더라고요. 사모님도 저랑 친구가 나누는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계셨어요. 의사가 되어 바쁘게 살다가 어린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답니다. 너도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 좀 풀어봐. 사실 굳이 말해주지 않아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을지 느껴지긴 해. 너같이 똑부러지고 성숙한 애가 인생을 대충 살았을 리가 있니? 병원 밖에선 뭐하고 살아? 결혼은 안 한 거야? 친구는 제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모르더라고요. 사모님이 굳이 제 이야기를 옮기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애초에 사모님도 제가 전 시어머니 때문에 이전 병원에서 난처했다는 것만 아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있어서 이혼했던 건지 차근차근 풀어드렸습니다. 사모님은 분개하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박 선생이 왜 그렇게 힘들어하나 했더니 말 같지도 않은 사람한테 시달리고 있었네. 어떻게 본인 아들도 의사라면서 다른 의사가 환자를 돌보는데 방해가 되는 일을 서슴지 않을 수가 있죠? 그렇게까지 깊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냥 눈앞에 벌어진 일만 갖고 감정을 쏟아내시는 분이었죠. 그때라도 갈라서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인연이 이어졌으면 어떤 악연이 되었을지 상상도 안 가요. 그래도 가만히 놔두고 싶지 않네요. 전 박 선생한테 은혜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의사 엄마란 타이틀을 내세우면서 어깨가 올라가 있는 만큼 제대로 쪽을 줘야겠어요. 사모님은 눈에서 불꽃이 튀기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굳게 다짐하셨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고위층 여성 자선단체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걸 알고 사모님도 가입하셨어요. 사모님이 직접 가까이서 지켜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전 시어머니는 제가 이혼했는데도 며느리가 의사란 식으로 체면을 유지하고 다녔대요. 우리 며느리가 환자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요. 환자들에게 인정받는 의사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전 며느리 보고 많이 배워요. 그래서 이 단체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싶은 거예요. 전 시어머니는 저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산 다음에 고위층 여성을 상대로 전 남편 병원을 홍보하며 장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시어머니가 행사 자리마다 얼굴을 내밀면서 괜히 분위기 잡으려고 의사 며느리 언급하고 허세 부렸다고 하니 기도 안 찼어요. 주변에 계신 분들은 선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상냥한 반응을 보이며 들어줬다고 했죠. 그래서 다음 모임이 있었을 때 저는 사모님이랑 같이 직접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전 시어머니가 그동안 본인 자랑하며 떠벌렸던 주변 분들 앞에서 대놓고 말했어요. 이분이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던 의사 며느리예요. 그런데 하도 귀찮게 굴어서 아들 내외 갈라섰잖아요. 이혼시키고도 병원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더니 왜 아직도 며느리가 의사라고 떠벌리시는 거예요? 너무 없어 보여서 안타까울 정도네요. 사모님이 우아하고 고급스럽게 디스하시니까 전 시어머니는 말문을 잃고 얼굴만 불그락 푸르락 했습니다. 주변 공기는 싸해졌고 전 시어머니만 머쓱해졌죠. 그동안 내뱉은 말이 있는데 전부 거짓말인 셈이었으니까요. 행사가 마무리될 무렵에 사모님은 아예 돈으로 찍어 누르셨어요. 억대 기부금을 등록하셨거든요. 그리고 단체 회장을 통해 한 방 날리셨습니다. 저분이 자꾸 내부 간사들을 귀찮게 하시더라고요. 봉사 다니는 것도 좋지만 본인 자리 지킬 정도만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다들 좋은 일 하자고 모인 건데 괜히 분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결국 행사가 끝난 주에 바로 이사회에서 회원 재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울 거라는 압박을 받게 됐죠. 그 와중에도 사모님은 악이 없다는 듯이 마무리하셨어요. 아유, 괜히 저 때문에 자리 압박 받으신 거예요? 전 그냥 제 은인이신 분을 위했을 뿐이에요. 그러게 남 괴롭히고 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니까요. 전 시어머니는 결국 단체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적극적으로 임하던 일을 그만두게 되니까 허망하셨나 봐요. 저한테 와서 매달리더라고요. 그분이 너를 은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던데 좋은 얘기 좀 전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그래도 너를 며느리로 들여서 품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잖아. 이렇게 쫓겨나듯이 그만두는 건 허탈해서 못 살겠다. 좋은 얘기를 할 만한 게 없는데 뭘 부탁하시는 거죠? 진짜 염치 없으시네요. 다들 찬성하셨으니까 쫓겨나신 걸 텐데 돌아가서 뭘 어쩌시려고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시고 눈앞에서 꺼져주세요. 전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저를 동아줄 붙잡듯이 회유하고 싶어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한 번 더 쪽팔리게 만들어줬어요. 전 시어머니는 결국 고위층 여성자선 단체로 돌아오는 건 포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열과성을 다하던 일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남아돌게 되어서 그런지 전 남편 병원에 가서 얼쩡거리기 시작했나 보더라고요. 괜히 엉뚱한 환자들 붙잡고 시술 부위를 조언한답시고 귀찮게 굴었나 봐요. 제가 보는 눈이 좀 있어요. 여기 원장님이 제 아들이거든요. 우리 아들이 누구 닮아서 예쁘게 고쳐주겠어요? 다 저한테서 물려받은 감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믿어보세요. 아가씨 눈만 해서 될 게 아니라고. 당연히 전 남편의 성형외과에 방문한 환자들은 기분 나쁘고 황당했겠죠. 결국 전 남편은 참지 못하고 전 시어머니를 내쫓았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진짜 저 망하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엄마가 뭘 조언할 수 있다는 건데요? 다시는 제 병원에 찾아오실 생각 마세요. 저 진짜 신고할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직원들한테도 전부 말해둘 거예요. 진짜 오지 마세요. 예전에 저보고는 참으라더니 막상 자기 일 되니까 곤란했나 보죠. 전 시어머니의 기행 때문에 전 남편이 얼마나 경악했을지 떠올리니까 비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자꾸 남들한테 참견하고 싶어 하던데 본인 힘으론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시어머니가 자꾸 어긋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 시어머니는 제가 전 남편한테 무슨 말이라도 한 것처럼 오해하고 있었어요. 설마 그 효자가 본인한테 이렇게 나오는 건 다른 꿍꿍이가 있을 거라는 추측이었죠. 너 혹시 우리 아들이랑 연락하냐? 왜 우리 아들이 갑자기 돌변한 거지? 우리 아들이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할 리가 없는데 왜 갑자기 병원에도 못 오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 솔직히 말해봐라.
네가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모함한 거지? 전 이혼하고 나서 그 인간이 뭐라고 사는지 관심도 없는데요? 제가 사주라도 했을 거라고 믿고 싶으신가 본데 전혀 아니에요. 그냥 그 인간이 스스로 마마보이에서 벗어났나 봐요. 앞으로 먹고 살 길 직접 찾으셔야겠네요. 전 시어머니는 제가 웃으면서 말하니까 말문이 막히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뒷일은 알아서 하라고 말씀드린 다음에 끊어버렸어요. 전 여전히 환자들과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병원 옮긴 이후로 환자들과의 신뢰도 두터워졌고요. 동료 의료진 사이에서도 소문 좋게 났어요. 실력 있는 의사가 마음도 따뜻하다는 평가를 받을 때마다 더욱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네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던 만큼 고아인 아동 청소년을 위해 기부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저한테 후원받고 있는 아이가 롤모델로 삼고 싶다는 편지를 보내와서 감동이 했답니다. 한참 어린 친구가 또박또박 쓴 손글씨 편지가 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저는 사모님이랑도 잘 지내고 있어요. 지금은 미국에 가 있는 친구도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여전히 얼굴 보죠. 친구는 본인이 화목한 가정을 꾸려서 그런지 저도 재혼하는 게 어떻겠냐고 묻더라고요. 너는 어디 부족한 것도 없으니까 소개받겠다고 말만 하면 내가 알아봐 줄 수 있어. 혹시 외롭거나 적적하면 꼭 말해야 돼? 네가 괜찮단 사람이라는 걸 알아서 항상 마음이 쓰여. 난 지금이 딱 마음에 드는 인생이야. 병원에서 일하면서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도 신경 써줘서 고맙다. 저는 재혼하고자 하는 생각이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처럼 환자들을 위해 제 남은 인생을 바치고 싶어요. 어릴 땐 저 하나 살아내는 것도 그토록 벅찼는데 지금은 남을 위해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럽죠.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마음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 움츠러들 필요 없다고요. 사람은 결국 자기 자리에서 제대로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빛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